자, 새로운 함수 파트를 나갈 건데 명제를 건너뛰었어. 근데 건너뛰었지 우리 사실 명제를 하고 했죠. 개념적으로 정리는 되어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단어는 집합이야. 그치? 두 번째 단어는 명제지. 자, 집합은 A 집합, B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 하고, 또는 뭐 A가 B에 속할 수도 있지. 명제는 P면 Q이다 했었어. 걔가 참이면 P라는 명제와 Q라는 명제에 포함되는 거를 자, 집중해야 돼. 명제라 하거든. 집합에서 A 집합, B 집합을 외우고, 명제에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명제라고 외우는 거야. 그럼 세 번째 단어 함수에서는 두 집합이 나올 거야. 여기서 A 집합, B 집합이라 그러지 않고 X 집합, Y 집합이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리가 X 집합의 원소가 있는데 이거를 좀 그림적으로 이렇게 기다랗게 표현할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다음 Y 집합의 원소들을 이렇게 써볼 거야. 그럼 여기에 원소들이 있고 여기에 원소들이 있겠지.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만드는 건 명제인데, 두 집합의 원소들끼리 뭘 만들 거냐면 대응 관계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대응 관계가 생기면 누구들끼리? 원소들 사이에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함수라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X라는 집합에 1, 2, 3이 있고 Y라는 집합에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소들끼리 대응 관계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대응 관계는 규칙이 있어. 그냥 막 연결시키면 안 돼.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너희들 아직 미팅 해봐서 안 해봤어? 안 해봤지? 대학교를 가면 3대 팅이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미팅. 그다음 뭐 있을까? 소개팅. 세 번째가 과팅. 어떤 분들은 뭐 헌팅을 하는데 헌팅은 안 돼요. 사냥이야. 자, 예지야, 오늘 무슨 팅이 제일 재밌을 것 같니? 미팅? 이게 뭔지는 알아? 자, 미팅은 다 대 다야. 많은 무리와 많은 무리가 미팅을 하는 건데, 이 X라는 무리와 Y라는 무리 사이에 미팅을 하는 건데, 그 원소들끼리의 대응 관계를 만들면 어떤 미팅을 만들어내냐면 한 개의 원소. 어디에 있는 한 개의 원소냐면 X라는 집합에 있는 한 개의 원소는 한 개의 원소와 Y에 있는 한 개의 원소와 대응을 시켜야 돼. 자, 이 화살표 방향이 되게 중요해. 어디에 있는 원소가야? X에 있는 원소가 선택을 하는 거야. 어디 있는 원소를? Y에 있는 원소를. 근데 꼭 한 개의 원소는 꼭 한 개의 원소에 대응돼야 돼. 내가 대응 관계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1은 A를 향해 화살을 쏘는 관계, 이렇게 미팅을 만들면 돼. 1은 A가 마음에 들어간다. 2도 A가 마음에 들었고 3은 B가 마음에 들었어. 이런 대응 관계를 만들면 요거를 사람들이 함수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화살을 쏘냐야. 누가 화살을 쏴? X가 화살을 쏘지. 그래서 이 화살을 쏘는 집합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여기를 요놈들을 정의역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줬어. 화살을 쏘는 놈들은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화살을 맞는 입장이지. 화살을 맞는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면 공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야.
자, 규칙은 다음과 같아. 꼭 규칙을 기억해야 돼. 한 개의 원소가 정의하기는 한 개의 원소인데 이 한 개의 원소는 예외 없이 써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한 개의 원소는 각각의 모든 놈들은 한 개의 Y, 즉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1이 화살을 쏘려고 했는데 A도 마음에 들고 B도 마음에 들어. 그럼 화살을 이렇게 두 개 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한 개 화살 쏴야 돼. 그리고 봐봐. 3이라는 원소가 A, B, C한테 화살을 쏴야 돼. 누군가한테 화살을 쏴야 되는데 야, A도 싫고 B도 싫고 C도 싫어. 그래서 나는 화살을 안 쏠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이 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꼭 대응이 돼야 우리가 말하는 대응관계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봐봐. 선생님 그러면 X는 무조건 하나의 화살을 쏠 거래. X는 뭐 무조건 화살을 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봐봐. Y는 화살을 쏘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지. 그럼 맞는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화살을 모한 놈도 있을 거고 받은 놈들도 있을 거고 받지 못한 놈도 있겠지.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화살을 받은 놈이 중요할까 못 받은 놈이 중요할까? 승차, 너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선택을 받은 놈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선택을 받은 요 놈들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시역입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대응관계를 보게 되면 정의역에서 결론이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하나의 화살을 쏴야 되고 그 하나의 화살이고 대응관계를 하자. 하나의 대응관계가 되어야 되고 공역에서는 화살을 받은 원소들을 시역이라 부르고 받지 못한 거는 그냥 공역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나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 자, 우리가 보통 가로축을 무슨 축으로 봐? X축으로 보지.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용어를 정의역이다라는 말을 붙여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X는 다 정의역인 거야. 그 다음 세로축을 무슨 축이라고 봐? Y축이라고 보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돼? 공역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정의역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공역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그래프를 보면 1은 A를 향해 갔어. 여기에 점이 찍히고 2도 A를 향해 갔어. 3은 B를 향해 갔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프의 특징은 세로선을 그어봤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 앞에서 이번 시험범위였죠? 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근데 우리가 원은 함수라 그래? 원의 방정식이라 그래? 원의 함수라고 했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방정식이었지. 그 말은 원은 뭐가 될 수가 없어?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무슨 선을 그려봤을 때? 세로선을 그려봤을 때 세로선을 긋게 되면 이 말은 하나의 정의역이 몇 개의 공역과 대응됐다는 얘기야? 두 개의 y값에 대응됐다는 얘기거든? 하나의 x값이 두 개의 y값의 화살을 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원은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함수가 된다는 말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슨 선을 그려보면 세로선을 그려보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지금 애들이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생각을 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y는 x 플러스 1이란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될 함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이런 함수를 할 거야. 우리는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렇게 배웠던 거를 그림이라는 거를 통해서 표현을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어. 라이프니츠 아씨가 야 f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f1은 2고 f2는 3이잖아 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했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후세에 넘어와서 얘를 꼭 이렇게만 표현할 방법밖에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느 모수학자가 야 그냥 x에 1과 2가 있고 y에 2와 3이 있으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관계잖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거의 동일한 표현인데 다만 그림적으로 표현하는 함수를 연습해보면 어떻겠니? 왜 우리는 앞에부터 집합을 배웠고 명제를 배웠고 함수를 배우는 순서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해볼 거다 이런 취지인 거야. 이게 나중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하거든. 뭐 이런 것까지 막 도달해. 어디까지 도달해 저걸 통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모르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 있지. 자연수라는 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왜 망설여? 자연수를 셀 수 있어? 무한집합이잖아. 그럼 다시 정수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무한이긴 한데 자연수가 큰 무한일 것 같아? 정수라는 집단이 큰 집단인 것 같아? 자연수가 클 것 같아? 정수가 클 것 같아? 자연수가 클 것 같아? 정수가 좀 더 클 것 같지? 왜 그러면 자연수 1, 2, 3, 4부터 시작하는데 정수는 1, 2, 3, 4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도 있잖아. 자연수보다는 정수가 더 큰 집단인 것 같잖아.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지만 더 많아 보이잖아. 다시 물어볼게. 정수도 무한집합이야. 실수집합도 무슨 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그럼 실수의 원소가 더 많을 것 같아? 정수의 원소가 많을 것 같아? 실수가 더 많지 않겠니? 실수는 뭐 2분의 3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계산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 약간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런 그림을 통해서 거기까지 발전이 돼서 수학과들을 공부를 할 거야.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배우면 어떻겠니? 라는 걸 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이거야. 봐봐. 내가 fx가 x제곱 플러스 1이 있다 할게. 자, 지금부터는 이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게. 야, 나는 x를 정의역이라 할 건데 정의역을 0, 1, 2로 표현할 거고 자, 공역을 마이너스 0, 1, 2, 3, 4, 5로 표현해 볼게.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했지. 야, f0은 1이고 f1은 2고 f2는 5야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이걸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야, x의 정의역이 0인 리가 있고 y의 공역에 이렇게 원소가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대응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대응을 통해서 대응이 될 거야. 그러면 0을 넣게 되면 0은 누구한테 대응돼? 0 넣으면 뭐가 됩니까? 1이죠. 그래서 0은 1로 대응되는 거고 자, 1을 넣어봐. 1은 어디로 대응됩니까? 2에 대응되죠. 1은 2에 대응되고 자, 2는 어디에 대응됩니까? 5에 대응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함수다라는 거야. 똑같은 걸 하겠다라는 거야. 똑같은 걸. 다만 표현만 집합적으로 표현해 보겠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는 그림적으로 표현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끝났고 3쪽을 봐봐. 3쪽. 오늘 뭐 많이 안 합니다. 소개만, 함수가 뭔지 소개 정도만 해볼게요. 또 몰라. 필 받아서 개많이 할 수도 있어. 순치 박수. 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 골라라. 기억. fx는 절대값 x래. 자, 얘는 정역이 얘로만 정의된 거야. 그럼 자, 한번 만들어 볼게.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 있고 여기서 공역이 0, 1, 2로 갔는데 마이너스 2 넣으면 결과가 뭐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라니까 뭐야? 2가 되고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 0은 0이 돼서 대응 만들 수 있지?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니은도 봐봐. 자, 니은은 gx가 x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정의역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고 공역은 0, 1이야. 자,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자. 제곱해서 1 빼봐. 뭐가 됩니까? 4인데 여긴 있어 없어? 3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화살 쏠 수 있어 없어? 얘는 화살 못 쏴.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어디로 화살 쏠 거야? 0을 향해 가고 0은 어딜 갈 거야?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도 있어 없어? 없지. 화살을 못 쏘지 얘도. 자, 내가 함수의 대응 관계는 모든 x가 화살을 몇 개 쏴야 돼? 한 개씩 쏴야 돼. 근데 얘는 쐈지만 얘랑 화살 쐈어 못 쐈어? 못 쐈지. 그럼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함수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x를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있으면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 그림의 표현이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럼 디귿을 보면 디귿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hx는 1항이면 2의 결과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2로 가네. 자,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이고 y는 0, 1인데 0보다 큰 x들은 1에 대응돼. 0보다 같거나 큰 건 뭐 있어? 0 하나밖에 없지. 0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1을 향해 간다는 얘기야. 근데 0보다 작은 x들은 얘네들이지. 얘네들은 결과가 다 어디로 가래? 2로 가래. 얘네들은 다 2로 가래. 왜 됐습니까? 함수 된 거지. 모든 x는 하나의 화살을 쐈습니다. 자, 좀 더 추가할게. 자, 근데 여기서 화살을 받은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특별하게 치역이라 부르기도 한다. 부르기도 한다가 아니라 부른다. 됐지?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된다. 2번. 자, 실수 전체 집합 아래서 알로에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골라라. 자, 함수인지 아닌지 무슨 선을 그려보면 된다? 세로선을 그려봤을 때 몇 점에서 만나면 된다? 한 점. 그러면 기억은 어따와 세로선을 긋든 다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그 기억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특히 기억 같은 함수는 뭐냐면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상수함수. 자, 니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세로선에 중복해서 세로선을 긋게 되면 무수히 많이 만나지. 무수히 많이 만나면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디귿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두 점에서 만나는 현상이니까 함수가 될 수 없고, 그 디귿은 사람들이 뭐라 불러? 함수라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리얼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어디다 그어도 세로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자, 3번. 3번을 그냥 막 풀 수는 없고 조금 정확하게 푸는 걸 연습해 볼게요. 자, 3번을 봐봐. 좀 어려워. 3번을 보시면,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모든 x 값들이 대응되면 여기 있는 y 값으로 대응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x랑 y, 즉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이지. 너 오늘부터 마이너스부터 1까지 숫자가 몇 개인지 세고 가는 거를 셀 수 있어 없어? 자, 집합에서 자, 집합에서 이렇게 무한집합이 나오면 우리 보통 뭘 그렸습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풀었었지. 근데 얘는 x, y 두 개니까 평면좌표를 그리자. 자, 선생님은 그냥 제가 이게 정확하게 수치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역 축이고 그리고 공역축이라고 할게. 선생님 정확하게 x축, y축을 그린 게 아니라 성분을 표현한 거야. 이 x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 1까지 간대지. 여기에서 x값만 보겠다는 거야. 그 y값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표현하게 돼? 3까지만 표현하게 되지. 그 y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표현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네모 박스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 이해됐어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간 거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y는 3까지만 그려지는 여기 안에서만 그려줘야 돼. 여기까지 됐니? 잘 봐봐. 선생님이 몇 개 예시를 그려줄 거야. 지금은 한 2개 정도만 그릴게. 봐봐. 선생님 네모 박스 그렸지? 자, 네모 박스를 그렸는데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치자. 자, 네모 박스 안에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이 네모 박스 안에서 함수가 될 수 있니 없니는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 x 값을 먼저 봐야 돼. x 값이라는 거는 이 축이 x 축이지. 그러니까 x 축이 아니라 x 성분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x 성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x 성분이 존재하는 거지.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놈들만 화살을 쐈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놈들은 화살을 쐈어 안 쐈어? 안 쏜 거지. 야, 모든 x값들은 화살을 다 뭐 해야 돼? 쏴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화살을 쏘지 않는 x값들인 거지. 그럼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아예 함수가 될 수 없는 케이스다라고 봐야 돼. 여기와 여기의 x값들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네모 박스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제 네모 박스 안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얘부터 얘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얘는 x 값은 여기 시작부터 끝에 있는 놈들까지 다 x 값이 화살 쏜 거지. 다만 대응받은 y 값은 얘가 가장 작은 y 값이니까 얘부터 얘까지만 대응받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들만 대응받은 거지. 여기 있는 놈들 대응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거는 대응받지 못했어. 그치만 대응받지 못한 y 값들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어차피 뭐 선택권은 x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응받은 놈들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는 거야? 치역. 그래서 여기서는 얘부터 얘까지는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치역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일단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지.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모든 x값들은 화살을 쏘기는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네모 박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보기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 게 뭔가 하나 있겠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니들이 계산을 해봐요. 아마 5번이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면 5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봐. 5번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결과값이 뭐야? 마이너스 2지. 근데 마이너스 2는 그 주어진 치역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공역 안에 들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될 거야.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알 수는 있어.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유형 2로 넘어갈게요. 유형 2. 지워되나요? 자, 유형 2를 보시면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자, fx는 x 플러스 1과 fx 마이너스 4 0부터 x가 4까지 x가 4보다 크면 이렇게 되냐. 그때 f
F3 더하기 F29의 값을 구해봐라. F3은 바로 나오죠. F3은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0과 4 사이니까. 그 3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F3은 4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F29는 뭐보다 큰 값이야? 4보다 큰 값인 거지. 그럼 여기다 넣어야 돼. 그 F 뭐랑 같다라는 얘기야? 25랑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또 F25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랑 같다라는 얘기야? F21과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그럼 또 여기다 넣어서 또 얼마씩 빼나가라는 얘기야? 4씩 빼나가라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 숫자들의 특징은 4의 배수보다 몇 큰 수들이야? 1 큰 수들이지. 그럼 어디까지 가겠니? 0부터 4 사이에서 4의 배수보다 1 큰 수는 뭐가 있겠니? 1이 있겠지. 5는 저 범위 안에 없어. 아, 그래 5까지 가겠지. 됐어요? 근데 5도 4보다 큰 거니까 결국 5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뭐야? F? 1이 되겠지. F1을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F1을 넣으면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함수값이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5번, 6번, 7번은 뭐 너희들 규칙자 사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8번 봐요. 자, F1이 2라고 했을 때 F7을 찾아요. 자, 요 유형은 필수제 3번 유형은 자, 위에서 노가다 쓸 때 노가다 플러스 눈치. 눈치껏 푸는 거야. 눈치 없으면 못 풀어. F1이 일단 2라고 했지. 근데 우리 F 뭘 구해야 돼? 7을 구해야 되지. 약간 커지는 방향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문제에 뭐라 나와 있냐면 임의의 실수 x, y라고 나와 있지. 자, 수학에서 임의의란 말은 모든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 y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야, F1이 나왔으니까 나는 약간 커지는 방향이니까 x에 뭐 넣을까? 1, y에 뭐 넣을까? 1을 내 맘대로 넣을 거야. 그게 뭐가 돼? 그러면서 눈치껏 넣으면 돼. 그럼 F1 더하기는 뭐가 돼? F2가 되고 F2는 F1 곱하기 F2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F1이 뭐래? 2랬으니까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F2 찾은 거지. 그럼 좀 더 커져야 되겠지. 7이 나오려면. 그럼 X가 뭐 넣을까? 2, Y에다가 2를 또 넣을게. 좀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F5는 4는 F2 곱하기 F2가 되는 거지. F2가 4라고 했으니까 16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나름 7이 아직 부족하죠? 그럼 X에다가 4를 넣고 Y에다가 또 4를 넣으면 안 되고 너무 커지잖아. 뭘 넣을까? 1을 넣게. 그 F6은 F4 곱하기 F2니까 F4는 16이고 F2는 4니까 64가 되는 거지. 거의 다 왔어. 그럼 7은 이제 마지막 단계. X에다 6을 넣고 Y에다가 1을 넣게. 그럼 F7은 를 만들었고 F6 곱하기 F1이니까 F6은 64고 F1은 2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28. 이렇게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됐니? 자, 니네 금요일마다 배수 수업하고 있죠? 자, 미리 선행학습 해줄게. 지수 단원, 로그 단원 다 했니? 다 했잖아, 이 자식들아. 그 지수 단원, 로그 단원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단원 들어갈 거야. 지수 함수에서 지수 함수는 y는 a의 x제곱, 이게 지수 함수의 기본 형태가 될 거야. 이 지수 함수의 정의식은 뭐냐면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라고 쓰는 게 정의식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는 곧 예지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같은 표현이야. 그렇잖아. 니네 A의 B 더하기 C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의 B승과 A의 몇 승을? C승을 곱한 거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게 요 말이라는 거야. 요게 성립하면 요거는 곧 지수함수를 얘기한다. 근데 봐봐. 이거 보입니까? 이게 바로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식이라고? 치수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y는 a의 x승이라는 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저게 정의식이니까. 근데 f1이 1에 야 1 넣어서 2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2는 a의 1쓰니까 a가 뭐라는 얘기인 거야? 2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y는 2의 x식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F 뭘 구하래? 7을 구하래? 2의 7승 구하라는 얘기구나? 128이구나. 이렇게 구해 상관없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거는 대수를 배웠다면 요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식을 지수식이라 파악하고 지수식을 통해서 정답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궁금하지? 궁금하니까 몇 번을 배울 거냐면 10번 봐봐. 10번 봐봐. 자, 10번은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지울게. 자, 10번을 보시면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라고 되어 있어. 그때 f2가 4일 때 다음 쪽 올라가 기억. F0은 0이다. 여기도 보면 임의의 실수 XY라고 되어 있지. 자, F0을 구하려면 나는 X에다가도 0 넣고 Y에다가도 0을 넣어볼게. 그러면 F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어차피 날라가면서 F0은 0이다가 딱 나온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선생님처럼 이거를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못해. 그래서 내가 미리 풀어주는 거야. 풀 수 있었으면 숙제 내줬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려주고 미리 경험해보라는 거야. 자, 니은 F-1은 -2다. 자, 눈치 챙겨야 돼. 우리는 2를 먼저 알려줬지. F2가 4다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F-1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X에다가 -1과 좀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디귿은 X에다가 1과 Y에다가 1을 넣을게. 좀 작아져 볼게. 좀 줄여야 되니까. 그럼 F5는 2는 F1 더하기 F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F1은 뭔지 모르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2F1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F2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4가 2F1이니까 따라서 F1은 뭐다라는 걸 찾은 거야? 2다라는 걸 지금 찾은 거지. 조금 작아진 결과를 찾아냈어. 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지? 더 작아져 보자. 그럼 X에다가 나름 -1과 Y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그러면 F 뭐가 된 거야? F0은 F-1 더하기 F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해요?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었겠네. 오케이. 자, 일단 가볼게요. 맞네. F-를 구하는 거야. F0은 뭐야? F0은? 0은 F-1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F1은 2니까 따라서 F-1은 -2다 이렇게 찾아도 되겠습니까? F-1은 -2다 맞는 말. 이렇게 니들이 다 해봐야 돼요. 괜찮습니까? 천천히 괜찮아요? 디귿. 자, F
nx는 n 곱하기 fx다. 여기서 문제에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나왔으니까 자연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따져보라는 얘기거든. 한번 해봅시다. 미리 우리가 구해놓은 결과도 좀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n이 1일 때 한번 가볼까? 자, n이 1일 때는 fx가 fx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n이 2일 때는 f2x는 2 곱하기 fx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f2x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지 않겠니? f2x는 y에다가 뭐 넣었다 생각하면 돼? y에 뭘 넣길래 저게 2x가 될까? x 넣겠지. 그래 x 더하기 x가 2x가 된 거지. 그 f2x는 fx 더하기 fx인 거지. 얘는 fx 더하기 fx야. 얘는 2fx 맞지? 그럼 n에다가 3을 넣을까? 그러면 f에 3을 넣으면 f3x는 3 곱하기 fx거든? 근데 f3x는 이렇게 볼 수 있니? fx 더하기 f2x라고 볼 수 있니? 두 개 더하면 3x 되는 거 맞잖아. 근데 f2x는 2fx라며 그럼 3fx 되는 거 맞겠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야. 여기가 무슨 말이래? 한 번 더 해줄게. n이 4라고 한다면 f4x는 4fx인지를 물어보는데 f4x는 fx 더하기 f3x라 볼 수 있지 않겠어? 근데 f3x는 여기서 f3x는 3fx니까 계산하면 4fx 되는 거 맞잖아. 뭐 어떻게 가든 무조건 맞는 말인 거지. 됐지? 자,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게 원래 원칙인데 사람들이 자, 몇 차 함수? 1차 함수에 대한 정의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다라고도 표현을 해. 너희들 몰랐겠지만 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이 1차 함수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똑같은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모양을 보자마자 이거 뭐야?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네. 근데 f2가 4라고 했으니까 4는 2a가 되는 거니까 a는 2가 돼서 따라서 얘는 y는 2x를 얘기하는 거네. 라고 찾을 수 있다. 그럼 y는 2x니까 기억 f용은 0 당연히 맞는 말이지. 니은 f-1은 마이너스 2 당연히 맞는 말이지. 디귿 fnx 2nx지 n fx 2nx지 당연히 맞는 말인 거지. 디귿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함수에 대한 정의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꽤 쉬워진다는 거야. 됐지?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쉽지. 지워냅니까? 지워볼게요. 9번 갑니다. 잘 들어. 선생님은 요번 기말고사는 니네 다 100점 맞출 생각으로 수업하는 거니까 잘 따라가야 돼. 9번. 자, 가져올 거야. P가 소수면 FP는 P라고 돼 있어. 나 FMN은 FM 더하기 FN이 돼. 그때 F 252의 값을 구해봐라. 문제는 m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어. 자,
자, 252는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지. 표현해볼까? 뭐가 있을까? 뭐 심플하게 가자. 2 이상에서 2부터 가자. 2 곱하기 뭐야? 100 26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F2 더하기 F126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F2는 여기 2는 무슨 수야? 소수지. 만약에 여기에 소수가 들어가면 그냥 그 결과를 쓰라는 얘기야. F2를 넣었더니 2는 소수니까 얘의 결과는 2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F126은 소수가 아니지. 그 126만 다시 표현하자. 얘는 F2 더하기 F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63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F2는 소수니까 그냥 2라는 결과인데 63은 소수가 아니지. 소수가 아니니까 또 곱으로 표현해서 얘 뭐야? F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F? 21을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F3은 또 소수니까 얘는 뭐냐면 3이야. 21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 3 더하기 F 7로 분리할 수 있지. 3, 7의 11이니까. 근데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니까 얘에 대한 결과는 3, 얘에 대한 결과는 7인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정답을 써라 이런 거야. 여기가 됐지. 자, 요번에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명이 맞진 않아. 얘는 지금 가족권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올바른 설명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배경 지식 알아도 야, 니네 로그 배울 때 로그 A, B는 뭐라고 분류할 수 있었어? 로그 진수가 곱해지면 로그끼리 뭐 하는 거야? 더한 거 아니니?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 x라는 로그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fxy는 fx 더하기 fy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원래는 로그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특수하게 모양을 만들어낸 거라 로그까지 가진 않지만 원래는 이제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대수 수업할 때 지수 함수를 배울 텐데 지성 선생님 처음에 출발하실 때 야, 이게 지수 함수야 라고 하면 손 들고 선생님 fx 더하기 y는 fx랑 fy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로그의 지수의 정의 아닙니까? 라고 딱 얘기하면 선생님이 온?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알겠지? 꼭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좋으니까. 넘겨서 정수 딸까? 정수 딸. 짜게 뚫어내자. 또 보자. 자,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 11번입니다. 11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자, 이렇게 표현되면 이 함수는 이렇게 써. 함수는 영어로 하면 펑션이지. 그래서 그 펑션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 지금까지 우리 함수를 y는 f, x 이렇게 관계식으로 썼잖아.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이 이 공역으로 대응되는 관계입니다를 표현해주는 거거든. 그럼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 f라는 함수가 문제를 보니까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안 돼. 한글에 써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얘가 무슨 역이면서 정의역이면서 얘가 무슨 역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공역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면서 그럼 정의역은 보통 x라고 표현하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그때 대응받는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x에서 x로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괜찮습니까? 선생님했어요? 자,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x 더하기 b
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 무슨 역과 무슨 역이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라는 말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역은 대응 받을 놈들이지. 아직 받진 않았어. 받을 후보들이야. 치역은 실제로 대응을 받은 놈들이지. 근데 이 상황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모든 공역에 있는 놈들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주어진 게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인 거지. 근데 1차 함수인데 모든 y값이 대응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x가 어디부터 출발해? 마이너스 어디까지가? 3까지 가지. 여기에는 모든 x값들이 자 y는 어디부터 출발해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대응받아? 3까지 대응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인데 여기에는 모든 x값들이 모든 y값들의 대응을 받아야 된대. 그러면서 몇 차 함수여야 되는데? 1차 함수여야 되는데 어떻게 1차 함수가 그려져야 될까? 네모로 그릴게. 그냥 저 영역을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그려졌어. 이러면 애시당초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자, 그 다음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거는 뭐이긴 하지만 함수이긴 한데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 모든 x값들은 대응되는 y값들의 결과가 나온 거지. 그 y값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대응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은 y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 못해. 못해. 함수이긴 하지만 공역과 무슨 역이야? 치역이 뭐하다?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말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저 1차 함수가 딱 정확하게 여기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모서리까지 가고 혹은 여기 모서리에 시작해서 여기 모서리까지 가는 현상이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라고 한다면 모든 x값들은 모든 y값에 대응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한 상황이다? 공역과 뭐가 치역이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를 그림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 말은 여기서 1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1차 함수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현상이던가 혹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현상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A, B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둘 다 0이면 안 돼. 오케이? 자, 봐봐. 몇 콤마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이고 몇 콤마 몇이야 여기? 3,3이지. 야,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연립하면 B가 0이 나와. A는 1 나오고 B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증가하는 상황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소하는 상황을 대입해서 답을 구해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세 가지의 그래프를 나눠서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 상황을 조금 잘 인지를 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요거를 용어적으로 좀 정리를 할 거 되게 중요한 함수라. 알겠죠? 자, 지워야 됩니까? 자, 근데 이제 12번, 13번, 12번, 13번은 쉬워.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정의역과 치역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그래서 수직선이야. 이건 축이 두 개니까 평면좌표인 그래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12번과 13번이 조금 쉬운 이유는 뭐냐면 12번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야? 유한집합. 13번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야? 유한집합이지. 그러니까 12번하고 13번은 실제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는 있을 거야. 14번 범위지. 맞아요?
범위인데 정의역이 1부터 2 사이고 공역이 2부터 6 사이 때 A 값을 범위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자 일단은 12번하고 13번을 먼저 풀고 14번 넘어갈게. 어려워서. 자 12번 봐봐. 정의역의 요거의 함수 fx가 kx제곱 마이너스 2의 치역의 원소의 합이 뭐가 된대? 9가 된대. 그럼 치역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에 대응되는 y값 찾으라는 얘기지. 그 마이너스에 대입하라는 얘기지. 뭐가 됩니까? k는 이게 f 마이너스 1의 값인 거야. 그럼 0을 넣었을 때 치역은 뭐냐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1을 넣었을 때 치역은 뭐가 되냐면 k 마이너스 2고, 맞습니까? 2를 넣었을 때 치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4k 마이너스 2인 거지. 자 친구들 잘 봐. 이게 대응받은 y 값들인데 다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어? 아니지. 일단 얘랑 얘가 어때? 같지. 우리가 나눈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은 집합이야. 집합의 원소들끼리의 대응관계야. 그럼 이 원소는 뭐가 될 수 없어? 중복이 될 수 없지. 원소가 달라야지. A라는 원소가 있을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A랑 다른 원소들이어야 돼. 그 말은 얘를 치역으로 하겠다는 얘기. 내가 치역에 대한 집합을 만들면, 집합인 거야 이거는. 집합 만들면 K-2랑 마이너스 2랑 얘는 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4K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한 사실은 얘랑 얘랑 뭐 해줄 수 있어? 같아질 수 있지. 그럼 K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K가 0이면 얘랑 얘가 다 어때? 그럼 치역의 원소 뭐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밖에 없는데 문제 보니까 치역의 원소의 합이 뭐가 된대? 9가 된다 했으니까 K가 0일 리는 없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무조건 뭐 하겠어? 다르겠지. 근데 얘랑 얘랑 같은 것도 얘도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얘랑 얘랑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그럼 얘랑 얘랑 같아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얘랑 얘랑 같으려면 또 K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네? 이것도 같을 수가? 세 개가 다 뭐 한 거야? 다 다른 거지. 그럼 이 세 개를 이제 다 뭐해서? 더해서 뭐다?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보면 K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있었습니까? 오케이. 13번도 봐봐. 13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 x가 1, 2, 3, 4. 그 다음 y가 5, 6, 7이 있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자, 이번에 공역과 치역이 어때? 공역과 치역이 어떻대? 같다라고 나와 있어. 자, 공역이 뭐야? 5, 6, 7이지. 치역도 뭐야 되는데? 5, 6, 7이야. 자, 그럼 봐봐. 문제에서 1이 가는 것과 2가 가는 것과 3이 가는 거에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자, 함수라는 거는 어쨌든 1, 2, 3, 4가 화살을 몇 개씩 쏠 거야? 한 개씩 쏠 거지. 그럼 X에서 토탈 몇 개의 화살이 쏴지는 거야? 4개의 화살이 쏴지는 거지. 그 여기서 4개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누군가는 중복돼서 받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래? 근데 이렇게 중복되면 안 돼. 4개가 전부 다 5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공역가치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다 받아야 되고, 한 개씩을 다 받게 되면 화살이 몇 개 남아? 한 개가 남을 거야. 그 한 개는 누군가가 중복해서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1하고 2하고 3이라는 거는 1하고 2하고 3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쏘는 거에 대한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써야 그들을 더했을 때 가장 크겠니? 나는 중복이 큰 놈이 중복되는 게 좋겠지. 그 얘는 누구 샀다고? 7. 얘도 얘는 6을 샀다고 되는 거지.
얘가 7로 쏘고 얘도 7로 쏘면 얘는 어디로 쏘고 6로 쐈고 4는 어디로 쏴? 5로 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 보라는 얘기인 거야. 대응 관계. 무슨 말 이해됐어? 진짜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툴이 있는 게 뭔가 계산법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관계를 너네들이 실제로 생각해내서 봐야 된다.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 반대로 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5, 6으로 가면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런 시비는 걸지 마. 선생님 7, 6, 7이 나는데 똑같은 현상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으시면 된다. 자, 14번. 14번은 어려워. 나름 굉장히 어려울 거야. 지금 풀기에는. 그래서 별표 쳐놓고 숙제야. 니들이 고민해서 한번 풀어봐. 알겠죠? 고민해서 가져와봐. 자, 유형 5로 갈게요. 자, 15번. 자, 15번은 이제 이거야. F랑 G랑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같은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봐봐. 내가 fx를 x라고 할게. 그 다음 gx를 x 세제곱이라고 할게. 그럼 이 fx랑 gx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그치? 다른 함수야. 이게 같은 함수, 절대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뭐라 정의할 거냐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정의 내려볼게요. 마이너스는 뭐야? 마이너스 0 넣으면 0, 1 넣으면 1이지. 자, 마이너스 넣으면 0 넣으면 1 넣으면 그럼 무슨 함수야?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같은 함수라는 거는 두 함수의 무슨 관계가? 대응 관계가 뭐하다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보겠다는 거야. 모양의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라 대응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지면 같은 함수인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0, 1이고 y로 대응되는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은 0, 1은 1로 가는 거지.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대응 관계가 어때? 같지. 그러면 같은 함수라고 주장하겠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15번 문제 보면 x를 이제 실전 문제가 마이너스 1과 1로 정의했고 fx가 ax 더하기 b g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로 정의내릴 때 f랑 g랑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래. 그 말은 여기다가도 누르는 거야.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g에다가 누르는 거. 마이너스를 결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지. 여기다 또 모는 거. 1 넣은 거랑 g에다 모는 거. 1 넣은 게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요 두 개를 만족하는 a, b를 넓림께서 찾아보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같은 함수는 별 얘기 아닙니다. 같은 원인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인 거야. 알겠죠? 16, 17, 18번은 자네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18번 문제는 맨 밑에 줄에 집합, 두 번째 줄 끝에 집합 x를 구하래지. 밑에 쓰세요.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넘기시면 자, 어려워진다 이제. 개념은 별거 없어. 함수에 대한 개념은 이게 끝이야. 근데 봐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가리킨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실제 문제는 어렵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리킨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해서 이런 대응 관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웠으니 기존에 배웠던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함수의 대응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바꿔서 풀어볼까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념을 배운 거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야. 표현법을 배운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1차 함수, 2차 함수 등등등과 같은 모든 함수들을 여기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 느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분류를 할 거야. 뭐 제목은 여러 가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좀 디테일한 조건을 볼 거야. 뭘 할 거냐면 함수라는 큰 범주가 있는 거야. 함수라는 범주가 있어. 함수는 한 개의 원소가 한 개의 y 값의 원소의 대응 관계를 만들면 함수야. 여기서 조금 이 함수라는 범주 안에서 종류를 좀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는 1대1 함수를 봐볼 거야.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우린 지금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함수의 종류를 나눠보고자 하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대응 관계에 대한 그 대응 관계에 대한 규칙을 조금 더 추가시키겠다는 거야. 1대1 함수는 함수의 조건, 즉 함수의 대응 관계를 만족하면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게 성립하는 거를 1대1 함수로 불러. 자, 그래서 이거를 승찬아 읽어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저렇게 읽으면 이제 이걸 못 읽은 거거든. 저렇게 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라는 거였어. 봐봐. 저게 무슨 말이냐면 x1과 x2가 같지 않대지. 이거 우리가 우리 좀 편한 표현으로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정의역은 이렇게 읽는 거야. 다시 어떻게? 서로 다른 정의역은 이거 어떻게 읽을까? F라는 거는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야? 공역을 얘기하는 거야? 공역이 이제 F에다가 넣은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공역으로 대응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요거는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지. 서로 다른 정의역이 둘 다 어디로 갔어? A로 갔지. 서로 같은 공역으로 대응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1대1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치? 치역에서, 그러니까 즉 공역에서 화살을 받는 놈이 중복해서 두 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개만, 화살을 몇 개 받아야 돼? 한 개만 받아야 돼. 아, 그래서 1대1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X에 1, 2, 3, 4가 있고 3이 있고 Y에 A, B, C, D가 있을 때 만약에 1이 A를 향해 갔다 치자. 1이 A를 향해 갔어. 그럼 2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A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정의역은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A가 아니고 B나 C나 D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3은 누구로 갈 수 없어? A나 C로 갈 수 없고 이렇게 그들이 안 가는 걸로 가줘야 1대1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라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그때 사람들은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되게 팁인데 X랑 Y가 유한 집합이라고 했을 때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누가 더 많아야 1대1을 만들 수 있을까? Y가 더 많아야 돼. 뭐 같다고 상관없어.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고 A, B, C가 있대. 1대1 만들 수 있어? 무조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5개를 쏘는데 받는 놈이 몇 놈밖에 없어. 3놈밖에 없잖아.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원소가 더 많아야 돼? 유한 집합이라면 Y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아야 기본적으로 1대1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니? 오케이,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이 1대1 함수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 그래프를 좀 이따 좀 더 추가적으로
함수라는 게 있어. 자, 뭐냐면 함수라는 범주 안에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그 1대1 함수 범주 안에 1대1 대응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일단 얘도 서로 다른 정의역은 서로 다른 동역으로 대응이 돼야 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공역과 시역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도 붙어야 돼. 그럼 이제 얘는 1대1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자 얘는 1대1까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1대1 대응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이유는 누구 때문에? D 때문에. 원바이 원으로 대응되긴 했지만 공역 끝이 같아야 되는데 공역 끝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은 누구야? A, B, C니까. 그 말은 화살을 못 받은 놈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X가 1, 2, 3이고 Y가 몇 개 있어야 될까? 그렇지.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뭐 1이 A로 가면 2는 C로 가면 3은 B로 가는 모두 다 대응이 받고 하나씩 대응이 받을 수 있는 1대1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팁을 주잖아. 이런 팁을 줄 수 있겠지. 만약에 X, Y가 무슨 집합이라면 유한 집합이라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 어때야? 같아야 적어도 같은 결과를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인 거야.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지. 자, 함수는 그래프를 봤을 때 무슨 선을 그었을 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몇 점을 산다면? 그러니까 한 점 이상인 한 점보다 큰 2점, 3점, 4점 이런 점을 만나면 1 함수가 될 수 없다였지.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도 어쨌든 함수라는 범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로선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 90% 이상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되면 1대1 대응도 돼. 이 두 가지를 그래프적으로 구분 짓지는 않아. 얘나 동일한 그래프가 나와. 구분을 지을 수 없어. 근데 내가 아주 예외적인 그래프만 좀 몇 개를 보여줄게. 자, 일단은 그래프는 얘랑 얘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얘 얘기가 적지만 2차원선이다 치자. 이거는 어디다가 세로선을 그어도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 부르는 거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2차 함수는 함수는 되는데 1대1 함수는 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그냥 가로선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지. x1, x2라고 하자. x1을 대입했을 때 y1이 나왔다 칠게. 근데 x2를 대입해도 뭐가 나와? y1이 나온 거지. 그럼 서로 다른 놈이 서로 어디로 무슨 놈으로 간 거야? 같은 놈으로 간 거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다른 놈으로 가야 1대1이라고 주장을 쓰는데 같은 놈으로 가면 두 놈이 하나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 그럼 얘는 1대1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무슨 선을 그려봤을 때? 그렇지. 가로선을 그렸을 때 몇 점을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아이 차트 이 말은 내가 어떤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 근데 순간 감소했다 쳐봐. 그럼 무조건 증가하다가 뭐가 되냐? 감소가 일어나면 여기다 무슨 선 그리면? 가로선 그리면 몇천 선 나? 그럼 1대1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은 뭐 한다면? 증가한다면 뭐가 돼서는 안 돼? 감소. 그렇지. 감소가 돼서는 안 돼. 그 말은 증가하고 있으면 얘는 죽었다 깨도 계속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럼 반대로 뭐 한다면? 감소한다면 죽었다 깨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차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몇 차 함수는 2차 함수는 뭐가 섞여 있어?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지. 그래서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야. 여기 됐니? 얘들아 지금 계속 단계별로 뭔가 개념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야. 그게 뭐냐면 니네 아까 공역과 치역 같은 함수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지. 우리는 그거를 원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앞에서 그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 조건을 주어진 거겠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어떤 그래프가 증가만 합니다. 그 말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이 함수는 뭐만 합니다? 감소만 합니다. 그럼 무슨 대응이라는 얘기야? 1대1 대응이라는 걸 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이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는 이 현상을 뒤에 역함수를 가게 되면 또 뭔가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 꼭 전부 다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고 있어야 나중에 개념을 조금 더 쌓아 올릴 수 있어. 알겠죠? 이 단어는 함수, 여러 가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문제가 다 통합해서 나와. 어떤 구분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개념을 계속 위로 쌓아 올려야 된다. 자 그리고 예외적인 것만 하나 해줄게. 자 여기서 예외라는 건 뭐냐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그래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할 거니까. 근데 단 그래프 중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수함수라고. 너희 대수 수업 때 이제 지수함수를 배우겠지? 지수함수를 봐. 이렇게 생겼거든. 자, 얘는 무슨 축 위에서만 그려져? X축 위에서만 그려지는 현상이 일어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대응관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X 값은 저 작은 것부터 X 졸라 큰 거에 다 대응될 수 있겠지? 음수부터 0을 거쳐서 양수까지 전부 다 정의역은 쉽게 얘기해서 실수 전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줘줄게. 자, 얘가 y에 대응되는데 이 y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1대1 대응까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설정하냐? 만약에 첫 번째 실수 전체로 치역입니다. 공역입니다. 공역을 실수 전체로 잡는다면 야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야. 왜 그러면 계속 뭐만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으면 일단 1대1인 거야. 근데 이 치역을 실수 전체로 잡는다면 야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지.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Y값들은 전부 다 무슨 값들이 대응되는 거야? 0보다 큰 양수값들만 대응이 되는 거지. 음수값들의 결과가 나올 수 없지. 근데 실수 전체로 잡게 되면 저기 음수부터 0을 거쳐서 양수 넘어갔는데 얘네들의 전부 모든 값들이 0 이상인 값들에만 대응이 돼요. 그 말은 음수인 놈들은 대응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대응을 못 받게 생겼지. 이거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까지 되는 함수야.
1대1 함수겠지. 음수는 대응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1대1 함수에서 딱 멈춰야 돼. 1대1 대응까지 될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공역을 양의 실수라고 잡는다면 그때는 애시당초 이게 없는 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모든 y 값들이 대응받은 거 맞지? 그때는 우리는 뭐까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1대1 대응함수입니다까지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여기서 좀 어려워져. 거의 99% 이상의 문제는 실수 전체라고 봐서 1대1 함수입니다 해서 멈추면 되거든. 근데 아주 특별하게 야 대신 공역은 양의 실수야 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이다까지 써줘야 돼. 무슨 말이 됐죠? 요거 좀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번외편. 자, 요거는 이제 함수는 지워야 됩니까? 요 함수 내용 지워야 됩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어서 필기하시면 돼요. 자, 번외편. 저는 두 가지 함수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상수 함수, 두 번째가 항등 함수.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상수 함수는 뭔지 아는지? 상수 함수는 뭔지 아는데 이게 대응관계가 좀 독특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상수 함수는 뭐냐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모든 x 값들이 하나의 y 값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으로만 화살 쏘는 거야. 하나로 몰빵하는 거지. 이런 걸 사람들이 무슨 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 그래서 이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내게 되면 어떤 그래프의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로선이라는 그래프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모든 x값들이 하나의 y값으로만 대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상수함수가 이제 이런 현상을 일어나는 게 되는 거. 이건 좀 기억하시고 항등함수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 여기서는 졸라 쉽거든. 근데 뒤로 넘어가면 항등함수가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더하기 배울 때 좀 신기한 숫자가 뭐냐면 0이야. 왜일까? 더하기 할 때 0을 더하면 뭐야? 아무 의미가 없지. 더하나 마나한 거지. 그 같은 의미로 곱하기 할 때는 뭐가 조금 신기한 숫자일까? 1이 좀 신기한 숫자야. 1은 곱하거나 말거나 변화가 없거든. 약간 함수에서 항등함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뒤로 넘어가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뒤에는 되게 중요해. 항등함수는 뭐냐면 영어로 먼저 써줄게. 니들이 써. 아이덴티티 펑션 스펠링 쓸 줄 알아? 이제 영어 약점을 할 수 있어? 하여튼 한글로 써요. 아이덴티티 펑션 써도 돼요. 자, 아이덴티티가 뭘까? 직역하면 정체성을 의미해. 정체성. 이게 뭐냐면 왜 여기서 항등함수를 아이덴티티 펑션을 보통 항등함수를 아이덴티티 펑션에서 여기에 IX로 써주거든. 항등함수를. 너무 유명한 놈이라. 항등함수의 특징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야. 여기에 승차이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승차이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A가 나오고. 이런 걸 사람들이 무슨 함수라고 불러? 항등.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아이덴티티 펑션에서 IX는 X. 자, 여기다 뭐 넣었어? X를 집어넣지?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함수. 그거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뭐가 있냐면 YX. 가장 유명한 항등함수야. X랑 Y가 어떻다는 얘기야? 간단한 얘기야. 1는 1이고 2는 2고 3이면 30. 가장 유명한 항등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Y는 X가 있다지 Y는 X만 있는 게 아니야. 만들기 나름인 거야. 알겠죠? 정의역과 공역을 교묘하게 조정하면
어느 함수든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얘가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함수에 대한 개념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야. 자, 그러면 8쪽을 봐봐. 8쪽. 승찬 다 표기했어요? 했어요? 아, 어떡하지? 책으로 주면 표기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책으로 주지 말까? 계속 프린트로 줘? 안 잊어버릴 수 있어? 알았어. 프린트로 줄게. 지워됩니까? 자, 19번 봐봐. 자, 보기의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단, 정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왜 점이 두 개가 찍혔을까? 자, 일단 기억. 자, 얘는 y는 2분의 1. 이건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1대1이 될 수가 없어. 가로선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 니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2지. 뭐만 해? 증가만 하지.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될 수 있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따지는지 알겠니? 디귿. 아, 이거 무슨 함수야? 절대값 함수야. 이 절대값 분석하면서 할 줄 알아야 돼. y는 x 더하기 절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될 거야. 이 절대값을 벗기려면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뭐여야 돼? 0이겠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다르게 벗겨지겠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벗겨져? 그대로 EX겠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벗겨져? 그럼 x-x니까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릴 줄도 알아야 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뭐해? y는 0이 되지.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무슨 선? 가로선을 쭉 오다가 0부터는 뭘로 바꾸래? 2x 1차 함수 원점을 지난 2x니까 이렇게 올라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1대1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뭐만 하던가 증가하던가 감소하는데 이건 뭐 증가하는 감소도 아니잖아 이거. 그치? 얘는 1대1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리을 당연히 정답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미음 y는 x와 3x래. 자,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0을 경계로 0보다 작을 때는 몇 x야? y는 3x지. 약간 가파르게 증가 0대 0다 맞지? 근데 0보다 큰 쪽에서는 y는 뭐야? 근데 얘도 사실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니까 계속 증가만 한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얘도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래프 그리는 걸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20번) 20번은 문제가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이거 20번은 문제가 잘못된 문제야. 그래서 그 옆에 괄호치고 20번 문제에 값을 구하시오 괄호치고 단 그걸 써줘야 돼.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 말이 있어야 돼. 누구 때문에 그럴까? 아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누구 때문에 그 말을 붙인 걸까? 디귿 때문에 그 말을 붙여준 거야. 니네 필기한 거 있었지? 지수함수 필기했지? 디귿 때문에 그 말이 반드시 필요해. 자, 일단 1대1 함수인 것을 A, 1대1 대응인 것을 B라고 할 때지. 일단 기억은 1대1 될 수 없어요. 기억은 X쳐. 기억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리을도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미음도 될 수 없어요. 기억, 리을, 미음은 X야. 그럼 니은, 디귿,
비읍은 계속 증가만 하지 1대1 될 수 있는 거야. 1대1은 3개야. 그럼 여기에 1대1 대응까지 찾아야 되는데 디귿은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왜? 우리가 단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디귿은 때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 공역을 어떻게 본다면 양의 실수라고 본다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디귿은 1대1만 되는 거고 니은하고 비읍은 1대1 대응까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꼭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자, x가 1, 2, 3, 2, y가 4, 5, 6이래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어떤 함수래? 1대1 대응이라고 표현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면 원수 몇 개? y 원수 몇 개? 3개니까 원소의 개수가 같죠? 그럼 1대1보다는 1대1 대응이 좀 더 좋은 표현이겠지. 자, 그때 문제 조건 f1 더하기 f3은 뭐가 됐대? 10이 됐대. 그럼 지금 1, 2, 3이 4, 5, 6으로 대응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두 개가 간 게 10이라는 얘기는 중복해서 가면 안 되지. 그럼 누가 누구 같다는 얘기야? 4랑 6을 갔구나 얘기인 거지. 4랑 6을 누가 갔을 거야. 그 다음 F2 더하기 F3은 뭐가 됐대? 9가 됐대. 9가 됐다는 얘기가 누구랑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4랑 5가 같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중복된 게 지금 F 누구야? 3이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그럼 3이 4로 가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는 거. 3이 4로 가면 2는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지. 왜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찾으라는 얘기다. 됐죠? 자, 필수 7번 왕별표. 왕별표. 자, 다음 시간 할 거야. 필수 8번 넘어갈게요. 26번 봐봐. 엄청 쉬워. 26번 봐봐. 실수 전체 지표를 정의하는 두 함수 FC에 대하여 F는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는 뭐였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럼 밑에 봐봐. F2가 돼 있지. F2는 뭐여야 돼? 2여야 돼. G는 무슨 함수래? 상수함수지. 근데 F2가 2면 G-1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은 G는 무조건 결과가 뭐다라는 얘기야? 3이다라는 얘기야. 상수함수는 결과가 항상 하나인 거잖아. 그래서 답 구할게. F5는 답이 뭐야? 5. G4는 답이 뭐야?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니? 이제 무슨 말 이해됐어요? 상수함수는 결과가 하나로 몰빵.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는 거야. X는 뭐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는 X가 나와야 돼. A는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그게 항등함수야. 그럼 봐봐. 27번 문제를 보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12가 무슨 함수가 되도록 하래? 야, 잘 봐. 뭘 집어넣었어? x를 집어넣지. 그 결과도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답을 찾으라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가 나왔어? 2개. x가 못 도는 거야? 4또는 마이너스 3으로만 정역이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지? 그럼 두 가지 2승 4개를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집합 빼래? 공집합 빼랬으니까 답은 3개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28번. 자,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자, 근데 얘가 무슨 함수래? 무슨 함수래? 상수 함수래지. 결과가 무조건 몇 개만 있어야 돼? 한 개. 그럼 봐봐.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정의됐어? 1, 2, 3으로 정의됐지. 그 위에 5보다 작으면 2보다 작으면 누가 있어? 2보다 작은 거 1을 여기다 넣으면 F1의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1 나오지. 그럼 이 말은 그냥 F의 모든 놈의 결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된다는 얘기지. 하나로 몰빵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나머지 누구랑 누굴 넣어도 2랑 3을 집어넣은 결과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2부터 여기다 넣는 거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도 뭐가 돼야 되고 1. 9 더하기 3A 더하기 B도 뭐가 돼야 돼? 1 해서 두 개 연립해서 답을 써라 이런 얘기인 거야. 어렵지 않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굉장히 쉬워요. 자, 29번. 자, X가 A, B, C로 되어 있고 fx가 1, 3x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 2보다 작을 때 2부터 6 사이일 때 6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야 되는데 야 2보다 작으면 무조건 뭐래? 그럼 여기다 누구밖에 못 집어넣어? 1밖에 못 집어넣는 거야. 아니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봐 0 집어넣으면 1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구밖에 못 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가 1 됐다는 얘기겠지. 자 2랑 6 사이에서 어떻게 됐지? 자 항등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넣으면 결과가 뭐가 된다고? 그렇지. x 넣으면 결과가 뭐가 된다고? x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 x가 되면 x값 찾으면 되는 거지? x가 뭐야? 4죠 4. 2부터 6 사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한 놈은 4가 된다.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x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된다고? x가 되는 거. 몇 차 방정식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 만들어졌지. x가 못 도는 거야? 또는 7. 6보다 큰 거 누구밖에 없어? 7. 그럼 하나 7. 이것이 다 찾았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된다. 그런 원리예요. 자, 숙제. 필수제 8까지 푸시면 되고요. 자, 요번 그 나가는 교재 뭐 책 시고 프린터 해달랬으니까 이 프린트의 특징은 뭐냐면 잠깐 넘겨봐요. 12쪽 봐봐요. 파트 2 있죠? 그 제목이 뭐라 적혀 있어? 모의고사 정보라 적혀 있지. 기존에 줬던 책은 내 제목이 뭔지 기억나니? 파트 2. 3점 모의고사 정보이었거든. 거기서 몇 점을 뺐어? 3점을 뺐어. 그게 바로 무슨 말일까? 뒤로 넘기면 14쪽이에요. 2023년 12월 9일 몇 번 문제야? 29번. 45번은 몇 번 문제야? 28번 문제지. 나름 29, 30, 28 요 정도의 문항은 킬러 문항들이야. 나는 뭐까지 이제 넣었다? 킬러까지 충분히 넣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킬러까지 다 준비할 거야. 그래서 100점 맞게끔 할 거야. 당연히 나는 전부 다 고난도를 해줄 거야. 알겠어?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줄 거야. 조금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은